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대구 경북 내 코로나19 관리 종료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후폭풍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당장 4월과 5월로 예정됐던 지역 내 대규모 축제들부터 개최 여부를 고심 중이고요. 28번 확진자의 무증상 감염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다시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상황 계속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우선 코로나19라고 하니까 예전에 이 프로를 보셨던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전에는 우한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희 세계보건기구죠. WHO가 신종 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COVID-19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CO는 코로나를 뜻하고요. VI는 바이러스, 그리고 D는 질환, 질병을 뜻하는데 19는 2019년도에 발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걸로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19로 이렇게 명칭을 이제 결정을 해서 부르기로 한 겁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2월 중순이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등 이제 외국의 이동 상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제 관리 종료가 좀 더 나아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확산이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전문가들은 이제 당초에는 이제 2월 10일 전후로 이제 확산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순 이후에 소강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코로나19는 이제 수그러들 것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말이죠. 15일과 16일에 이제 큰 확산 사태만 겪지 않는다면 이제 점차 영향은 감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이달 하순쯤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쯤이면 아마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들이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고비를 넘기기 전까지는 검사 기관을 늘리는 등 대책이 필요한데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 민간 기관 명단을 보면 대구 경북 의료기관에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이 맞습니다. 부분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이 중국을 다녀오지 않아도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 증세가 있으면 검사를 받도록 이 정부 차원에서도 권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검사를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6시간 안에 검진을 받으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신속 검사 키트를 또 보급을 했고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병원을 좀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 경상북도 관할에 있는 병원 가운데는 한 군데도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 선정 과정에서 우리 지역 병원들이 신청을 했는지 여부 자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게 시민들의 좀 공분을 샀던 이유였는데요. 시도 관계자들은 이 병원 쪽에 직접 보건복지부가 연락을 해서 의사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이 전국에서 150곳을 상대로 검사기관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게 시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빠르게 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리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2차 신청에 있어서 대구의 대학병원 4곳은 참여를 결정했거든요. 네. 이 경북대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영남대의료원, 그리고 7곳 경북대병원 이 4곳은 신청했는데 대구에는 4곳이 있지만 지금 경북에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 경북도에서도 좀 발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번의 고비가 더 남았고 최근 무증상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의 잠복기는 보통 14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사스나 그 메르스 때도 잠복기가 14일이었거든요. 보통 이제 그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14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번에 그 자가격리 중이었던 28번째 코로나19 환자가 19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 상당히 이 14일이 지나서도 잠복기가 있다는 것은 더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실 텐데, 네. 그 이번에 담당 의료진은 그 잠복기 내에 감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증상이 가벼워지면서 이제 사실 무증상 감염이라는 내 좀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은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코로나19도 그 증상이 약한 감기 증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기약을 먹고 감기인 줄 알고 있다가 코로나19 증상으로 이렇게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무증상 감염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 이제 28번째 그 확진자의 최근 이제 동선을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분도 이제 큰 이동선이 없었던 것으로 그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리고 그 이분 같이 19일 만에 이렇게 나타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그 보통 그 잠복기는 14일로 보고 있고요. 이 14일의 잠복기를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의 경우에는 정부의 대응보다 더 단계를 높여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 대구시는 코로나19 의심 신고자에 대한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이 자가격리 조치를 권고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 감염자들의 접촉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인데요. 현재 질병관리본부 지침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에 한해서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자가격리를 시키고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자가격리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대구시의 조치는 이것보다 좀 한 단계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대구시는 이 자가격리 권고 대상자가 자가격리에 협조하는 경우에 한해서 또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의 생활비를 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회사로부터 유급 휴가비를 받는 경우에는 이걸 받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은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 그리고 내가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이걸 숨기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아니 회사에서 유급 휴가비를 주지 않더라도 생계지원비를 주니까 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를 하고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도의 대응도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상북도는 아무래도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음압병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음압병실과 격리병상의 이제 추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그 안동병원에 있는 안동의료원에 있는 음압병실이 사실 조금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완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질병관리본부 지침보다 더 강화된 그 모니터링 체제를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강하게 하겠다 이랬는데 경상북도도 마찬가지로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14일간은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경제대응단은 피해 업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정책 자금과 또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을 긴급 배정을 했는데요. 중소기업 긴급 안정 경영 자금은 3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중앙에다가 추가로 3천억 원 정도를 더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또 지역 전반에 확산되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지역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는데요. 우선 그간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살펴보죠. 네, 특히 제조업의 타격이 좀 큰데요. 이 현대자동차가 조업을 정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던 우리 지역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게다가 여기 중국을 상대로 수출을 하던 기업들도 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출 피해를 신고한 중소기업이 72곳이고 이 도내 수출업체 76%가 이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어서 이 조업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매출의 피해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다가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모임이나 관광 자체가 줄다 보니까 중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가 좀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실시한 실태 조사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이 중소상공인들 자발적으로 응답한 내용입니다. 사업장 매출이 매우 감소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67.1%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감소했다가 30.8%, 약 97% 정도는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정확한 수치, 얼마나 매출이 줄었는지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이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감소는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특이한 점은 공무원 월급 지급 방식까지 바꿨다는 건데요. 이건 무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청 기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지역의 이제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기초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네. 청송군이 공무원들의 월급 일부를 청송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청송사랑화폐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월급 가운데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청송사랑화폐를 지급을 해서 청송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네. 이 금액을 합치면 매월 약 8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년 통계를 합친다면은 약 10억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청송에서도 조금 더 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봉화군에서도 지금 공무원 복지 카드를 그 일부 지역 그 사랑화폐로 지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다른 그 시군으로도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월급 지급 방식까지 바꾸고 있으니까 당장 4월, 5월 예정된 축제들도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네, 아직은 어떻게 될지 정확히 판단을 내리지 않은 곳도 있는데 네. 이미 취소를 결정한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우선 영천 별빛 축제 당장 4월에 예정돼 있는데 지금 판단 여부를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천의 곤충 엑스포는 이거 역시 지금 3월 정도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2월 20일부터 예정됐던 영덕 대게 축제는 지금 무기한 연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여러 행사들도 이미 취소를 했고 4월에 예정됐던 물가자미 축제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네. 이 동해안의 울진 대게, 붉은 대게 축제, 포항 구룡포 대게 축제 등 이 3월 초까지 열리는 행사들은 이 코로나19 여파로 다 취소가 됐고요. 이 행사 취소가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급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선열 수급이었어요. 이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헌혈 수급 상태가 굉장히 시급한데요. 우리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헌혈 보유량이 하루치도 남지 않은 심각 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헌혈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자체 기관마다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 헌혈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자체장이 적극 나서서 헌혈을 또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헌혈의 집이라든지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지사 등에서는 이제 매일 소독과 또 방역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일반 시민들이나 그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또 동참을 해 주십사 이렇게 또 적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우리 지역에서 마스크를 105만 장이나 사재기한 곳이 적발이 됐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마스크 사재기 행위를 적발을 했는데요. 네. 경북 의성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관계자를 적발했는데 네.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팔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 제시했던 가격이 약 14억 원, 개당 1,300원에 네. 거래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소매가도 1,300원까지 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매점 매석 행위 조사 이후에 경찰에 고발할 예정으로 전해졌고 네. 아직 판결이 좀 재판이 진행돼 봐야 되겠지만 법률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부는 마스크 대란을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마스크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들도 여기에 함께 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학교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그 보건 교사가 부족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이슈토크에서 짚어봤었는데 보완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북 지역의 그 학교에 있는 그 보건교사 배치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6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 간호교사가 매주 한두 차례씩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보건교육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그 21개 간호대학에 그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확보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그 경북에 그 보건교사가 없는 초중고등학교 280여 개 학교에 간호사를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네. 지난 2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달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 간호사들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이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대응법이라든지 또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학생들의 건강까지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후 코로나19 사태 대응 달라지는 점은 없는지 또 더 필요한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의견 덧붙여주시죠. 송 네. 기자께서 먼저. 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풍문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태국에서는 독감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를 혼합해 투약했더니 48시간 안에 증상이 호전됐다라는 네. 사례도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공식적인 치료법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몇 년 전이었죠. 유행했던 메르스 사태 때 보면 아직도 이 메르스 백신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백신 개발이 가능할지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17번 확진자, 대구를 다녀갔었던 이 17번 확진자의 대응이 새삼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발열 증상이 나고 감기 기운이 보이자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려고 했었고, 이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접촉자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고,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도 좀 눈여겨보고, 그리고 손을 씻는 행위. 제가 공공장소에 화장실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손 씻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냥 흐르는 물에 비비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렇게 꼼꼼하게 네. 씻는 습관을 함께 좀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손 씻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손을 씻을 때는 약 30초 이상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신종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을 하면서 사실 우리 그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불안함 같은 것은 정부에 좀 맡겨두고, 정부에서는 이제 그 대처를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처를 잘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 맡겨두고, 우리는 또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또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가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약도 지금 또 추가로 개발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안심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면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게 오히려 확산을 방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에선 검사 후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2차 검사 기관을 신청한 곳도 4곳으로 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거나 관련자와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의심 증상을 보일 때는 1339 콜센터를 통해 도움 받으시는 것도 거듭 숙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